제가 저 논문을 안될과학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논문이에요, 저 논문. 네이처 저 논문을. 근데 한국 분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 누구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모시게 된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우리는 어떻게 외계 행성을 탐사해야 하는가라는 그렇죠. 질문이 있는데요. 외계 행성 자체가 워낙 멀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표면 같은 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대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외계 행성을 탐사를 할 때는 대기를 거의 중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Exoplanet Atmosphere Characterization에서 외계 행성 대기 분석이라는 주제로 외계 행성을 많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계 행성에 관련된 제임스 웹을 쏘아 올린 이후에 굵직굵직했던 이제 연구 결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거 3개 정도만 네.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뜨거운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서 네. 이거 WASP-39b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 반지름의 14.2배, 그러니까 목성보다도 커요. 목성이 네. 11배니까. 그다음에 지구 질량의 89배. 그리고 네. 이제 뭐 이거는 정확히는 아닌데 이제 그 뭐 평형 온도라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온도가 있어요. 그게 829 섭씨 829도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테마가 있는데 네. 외계 행성에서 광화학 반응이 발견된 최초의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광화학 반응이라는 건 이제 광이 빛광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도 이제 자외선 같은 애들이 태양에서 많이 오는데 네. 그 자외선 빛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체 분자들을 부셔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태로 바꿔버려서 걔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전체 통틀어서 광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보시면 오존도 마찬가지예요. 오존이 이제 지구 대기에서 형성되는 것도 광화학 반응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광화학 반응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성이 주위에 있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이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증거로 잡은 거는 이 케이스가 처음이어서 처음인 거죠. 네. 이제 이게 Early Release Scie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제임스 웹을 처음 올렸을 때 이제 제임스 웹이 잘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미리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시범 케이스로 네. 그 제임스 웹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행성들을 보는데요. 맞아요. 그걸 이제 Early Release Scie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범 관측을 통해서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관측 제안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관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관측을 하면 좋을지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WASP-39b가 그 타겟이었어요. 그 타겟이었던 이유는 아까 항성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크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 Early Release Science 프로그램으로 WASP-39b를 본 거였거든요. 예, 이제 제임스 웹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항성님도 그렇고 예전에 손상모 박사님도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행성이 저 뜨거운 노란색 항성을 지나갈 때 빛을 가리거든요. 네. 그 빛을 가린 정도를 쪼개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진처럼 여러 가지 파장을 쪼개가지고 보면은요. 움푹 파인 부분인데 저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각 기체 분자마다 흡수하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양자역학으로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대기, 행성, 외계 행성의 대기에 어떤 기체 분자들이 있는지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태양빛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뭐 여러 파장대에서 다 저희가 빛이 들어오기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만 본다고 다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빨주, 노초, 파, 남, 보가 올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어서 CO2가 노란색과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다음에 산소가 뭐 초록색과 반응을 한다. 질소가 뭐 보라색과 반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태양빛이
우리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우리 지구 태양이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나와서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여기서 봤을 때 대기를 통과를 하기 전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기를 통과를 하다 보면은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CO2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란색이 빠지고 노란색은 CO2하고 반응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보라색도 질소하고 반응하니까 없어지고 초록색은 산소랑 반응하니까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관측을 했을 때는 그 노란색, 주황색, 아니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빠진 빨, 주, 파, 남 뭐 이런 게만 보겠죠. 얘네가 빠졌네? 아 그럼 얘네는 이런 성분이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중에 없어진 걸로 찾아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분석 해상도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게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2년 8월 25일에 이제 2021년 크리스마스 때 제임스 웹을 쏘아 올리고 한 8개월, 9개월이 지났죠. 네. 태양계 바깥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WASP-39b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쁜 선들이 있는데 동그라미로 된 것이 이제 제임스 웹으로 직접 관측을 한 관측값이고요. 그다음에 선으로 된 게 이게 과학자들이 각 분자, 기체 분자들이 흡수하는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린 맞아요. 최대한 맞춘 거거든요. 맞아요. 비슷하네요. 꽤 비슷하게 맞추죠. 네. 네. 그래서 예상한 거하고 관측만으로도 예상한 거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화학 박사 할 때도 시뮬레이션 돌려서 실험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 맞춘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론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관측 결과를 넣어봤더니 어느 정도는 맞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4.5 마이크론 근처에 네. 언덕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큰 언덕이 이제 이산화탄소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아 얘가 이산화탄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네. 라고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견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그쵸. 네네. 이산화탄소가 발견되었다. 저기 봐도 누가 오류 오차 범위보다 네네. 훨씬 더 높은 네.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발견한 거예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저 노란색 4.5 부분에 네. 큰 언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왼쪽에 보시면 또 다른 작은 언덕이 있는데 4마이크론이라고 돼 있는 지금 네. 초록색 쳐져 네. 있는 곳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과학자들이 저 뭐 언덕의 범프라고 하죠. 네. 저거 보고 저게 왜 튀어나와 있지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이 모르다가 이제 한 과학자가 이제 저게 서플 다이옥사이드라고 해서 이산화황이라고 하거든요. 이산화황의 형태가 저런 식으로 보이는데 저게 이산화황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더블 피크 치는 것처럼 약간 예. 네,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요 829도 섭씨에서는 이산화황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 Early Release Science라고 했던 네. 아까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제임스 웹 성능을 검증을 해봐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관측이 됐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임스 웹이 관측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Early Release Science인데 당연히 WASP-39b도 관측을 했었죠. 이전에. 네. 근데 CO2는 관측이 됐었어요. 이전에도. 근데 저기 보이는 설퍼 다이옥사이드라든지 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탄은 관측이 안 된 거죠. 예, 메탄은 좀 신호가 작아가지고 네. 발표는 안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런 게 없었는데 제임스 웹은 잡아낸 거지. 어. 네네. 그래서 이산화황이 829도에서는 이제 그 온도만으로는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광학을 포함시킨 모델링을 했을 때 네. 그 이산화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와중에 이제 좀 양자 계산 같은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도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와, 저 관측 때문에. 네, 저 관측 때문에 이제 양자 계산을 해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합류를 하고 네.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하니까 빛을 넣었을 때 자외선을 포함을 시켰을 때 저 SO2가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WASP-39b에 있는 물 분자가 네. 자외선을 받은 다음에
그 수소 원자 하나랑 이제 OH라고 하죠. 예, OH가 쪼개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맨 처음 왼쪽 아래에 보시면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라고 해가지고 저게 H2S라는 분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H2S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H2S가 829도씨에서는 안정이 되는데 이제 물 분자가 뭐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생성된 라디칼이라고 하죠. 활성화 애들이 공격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SO2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자외선 환경에서 안정이 된다는 게 이제 모델링으로 보여지게 되고 관측 결과랑 맞으니까 네이처에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네이처에 이제 이게 퍼블리시가 됐고요. 맞아요. 저 빨간색 글씨 안에 있는 게 저거든요. 이게 공저자 수가 그래서 85명이에요.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게 제가 저 논문을 안될과학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논문이에요. 저 논문. 네이처 저 논문을. 근데 한국 분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 누구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모시게 된 거죠. 네, 기존 전에 영상에 있습니다. 저 논문을 가지고 소개를 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829도에서는 H2S라고 하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안정된 상태인 거죠. 네네. 근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모항성이 꽤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을 때려 맞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렇겠죠? 때려 맞죠. 엄청나네. 물 분자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외선을 맞으면은. 그러면은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겠죠. 네. 빨간 게 산소 원자예요. 네네. 그리고 노란 게 황. 네. 설퍼라고 하는 황. 물 분자도 부실 정도로 안 좋은 게 자외선이다. 그래서 저 자외선으로 인해서 물 분자에 수소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수소끼리 뭉치는 거죠. H2S에서 자외선 맞으면 이제 H2S도 수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떨어져서 수소는 수소 분자가 되고 또 떨어져서 황만 남았다가 아까 하나 떨어졌던 네. 물 분자 OH 그거하고 결합하고 또 수소 떨어지면은 저렇게 되더라. 그래서 빛으로 자외선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아까 말씀해주신 포토케미스트리 광촉매라고 그러죠. 광촉매 현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정말 이렇게 분자들이 어떤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옮겨가는 게 처음으로 관측이 된 거죠. 제임스 웹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와. 저 작은 부분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수 있는 신호를 그러니까 오류 범위를 넘어선 관측이었기 때문에 신호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신호가 나오지?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양지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했더니 저게 나오더라 우와. 하는 거죠. 진짜 엄청 센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K218B라고 네. 다루셨었을 건데 그 템퍼레이시라고 하면은 온도가 이제 좀 뭐 미지근한 미지근한 온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니 넵튠이라고 하면은 그 해왕성보다 살짝 작은 네. 이제 크기의 K218B인데요. 이제 이 행성의 중요한 점은 외계 행성에서 이산화탄소랑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메테인이라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적엔 제가 메탄이라고 외웠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메테인이라고 발음을 맞아요. 하기는 네,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시에 발견된 최초의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랩장님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메테인이 보통 지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6%가 97%는 이제 생물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방귀를 끼거나 아니면은 소들이 방귀를 끼거나 하면 거기에 메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원래 대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가운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기 이제 탄소잖아요.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냐 수소가 붙어 있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화적인 이제 산소가 많은 환경을 대변하는 이제 그 기체 분자고요. 네. 메테인 같은 경우는 수소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는 환원적인 그 성질을 대변하는 분자예요. 근데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되게 신기해지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산화적이거나 환원적이거나 하나의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관측을 처음 한 이제 니쿠 마두수단이라고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이 생명체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되게- 핫한 주제로 맞아요. 발표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테인은 수소를 대변하는 분자고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물을 대변하는 분자라서 네.
그 마두수단 교수님은 이제 이 행성이 하이시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과 이제 액체 상태 물이죠. 액체 상태 물과 수소 분자가 이제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니까요. 예, 하이드로젠이 이제 수소고요. 오션이 이제 바다인데 이 두 네. 개를 합친 하이시안 월드의 와.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기에는 산소가 들어있고 기본적으로는 그 외계 행성 자체가 수소로 된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이시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계 행성을 제안을 한 거죠. 네, 여태까지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원래 하는 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굉장히 공격하고 뭐 물어뜯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친해요. 네, 네. 친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네. 저도 그 물어뜯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하이시안 월드로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압력 자체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대기 맞아요, 압력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대기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메테인을 이제 생성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가스형 행성이다. 그냥. 예, 그냥 가스형 행성이다. 네. 그리고 그 가스형 행성을 모델을 여러 가지를 돌렸을 때 네. 어떤 많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마두수단 교수님이나 이제 하이시안 월드를 제창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게 CO2 같은 경우는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생물체에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의 가능성 50대 50이라고 제창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한 이제 제임스 웹이 이제 여태까지 관측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해상도에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저희가 다른 증거들을 이제 그 교차 검증을 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이시안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을 하려면은 어떤 관측이 필요할까요? 지금 생각이 딱히 나지는 않는데. 정말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암모니아나 네.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높은 해상도로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 소거가 되는 시나리오들이 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아니면 일산화탄소가 네. 검출이 되면 또는 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모델로 조금 수렴이 될 수가 있겠죠. 암모니아가 예를 들어 관측이 되면은 네. 네. 하이시안 시나리오는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요. 그래서 네. 검출이 될 수가 없는데 물이 이제 물로 돼 있는 행성이 있으면 물에 녹아버리니까. 네. 암모니아 수 그래서 보통 맞아요.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의견 분분이 있고 저는 저 오른쪽에 가스 행성파에 이제 속해 있는 과학자고요. 네. 이제 하이시안 월드는 이제 니쿠 마두수단 교수님이 이제 밀고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행성이죠. 네. 이제 LHS 뭐 1140b, 네. 1140b라고 하는데 이 행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지근한 온도에 지구보다 살짝 큰 행성인데요. 네. 이 행성은 이제 현재 외계 행성들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서 질소로 가득 찬 대기일 가능성이 가장 큰 케이스입니다. 오. 지구의 대기가 70%가. 79%가 이제 질소잖아요. 네. 20%가 이제 산소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현재 가능성 중에서는 질소로 가득 찬 대기일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색깔별로 이제 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점들로 되어 있는 게 JWST 관측 값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들이 제가 이제 모델링한 케이스들이에요. 와, 이게 논문에 실린 거죠? 네네, 이게 논문에 실린 피규어 이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링의 천재셨어. 양재현 박사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수소대기 시나리오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예를 들어 3에서 4.0 사이면은 그 하이시안 월드 이제 보라색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4.0에서 4.5 사이에 이제 CO2 부분에서 네. 좀 크게 나타나 버리는데 이게 관측값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네, 발생하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 내려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이나 약간 파란색 같이 생긴 네. 애들이 맞는데 걔네들은 또 3에서 3.5 사이가 안 맞아요. 그쵸. 아니면 네. 2에서 2.5 사이가 안 맞고. 네. 그래서 이 전체를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고법을 통해서 그 어떤 수소대기
질소대기 시나리오도 맞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이 네 가지의 선들은 모두 수소로 가득 찬 대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수소가 가득 찬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네요. 예, 적어도 이 여기서는 이제 수소로 대기가 수소로 있진 않다, 가득 차진 않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질소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도 레일리 산란이라고 해가지고요, 빛 같은 과시광선 애들을 이제 산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패턴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있고, 이게 근데 엄청 맞지는 않으니까 어느 네. 정도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 말할 수는 없지만 레일리의 질소 레일리 산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수소로 가득 찬 행성이 아닌 건 알겠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른 가스들이 많이 있을 건데, 물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질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질소로 가득 찬 대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100%라는 말은 없으니까. 맞아요. 예.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임스 웹 사이클 4 이제 제안을 할 때도 이 워터월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 제안, 그 관측 제안서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니 넵튠, 이제 작은 해왕성 중에서도 대기가 물로 많이 가득 찬 이런 가능성이 높은 애들 중에 골라서 하나를 이제 찍어가지고 네. 이제 관측 제안서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외계 행성 연구 중에서 주되는 이제 토픽들 중에 하나가 요 바로 물로 가득 찬 워터월드를 찾는 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게 발견될지 안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사 JPL에서 진짜 외계행성 탐사 연구의 최전선에 계신 분입니다. 네, 최전선에 계신 양지원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물론 예전에 외계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속보로 다룬 적이 있으면서도 각각의 그 결과라든지, 그리고 그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을 직접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소감 한마디. 너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두 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네. 나중에 또 새로운 재미있는 연구 결과 있으면 또 기회에 대해서 한국 방문하시면 나와주시면은 그럼요.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